就从事信息咨询工作的。那么如果大家有什么信息啊、资讯啊那些可以提供给他，那他可以获得报酬。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서방 세계 견제에 맞서기 위한 법적 제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반간첩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서 우리나라 여행객까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대 중국학술원 정주영 상임연구원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간첩법 이제 내일부터 시행인데 정주영 연구원님은 지금 중국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중국 관련 자료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중국이 시행하는 반간첩법에서 혹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실은 지금 심각하게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 정치 전공인데 네. 아무래도 그러면 중국 구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고위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어떤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보 유출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방 분야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은 더욱 고민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이 시행하기로 한 법이 반간첩법도 있고 대외관계법이란 게 동시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두 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정보 유출을 막겠다. 그리고 반중국적 그리고 반국가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적발을 하고 네. 이에 대해서 예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의 의미는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볼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앞으로 전방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외관계법은 민간인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기업 관련된 거니까요. 반간첩법은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주재원, 교민 또 가끔 관광을 가는 관광객까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법조문 내용을 좀 보면 기존의 반간첩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국가 기밀 정보의 절취, 정탐, 매수 그러니까 기밀 정보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반간첩법은 기밀이 아닌 정보도 포함해서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과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또 제3국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이라는 게 너무나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법안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실은 어떤 부분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그러면 유출하면 안 되는지 접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중국 정부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런 규제와 관련된 어떤 법안을 내놓을 때 상당히 모호하고 좀 이렇게 네. 노후하게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법안에 위배가 될 것을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네. 혹시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더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후에 중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도하는 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무효하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 집행기관, 국가 권력의 재량권이 그만큼 커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베이징에서 특파원 생활을 3년 하면서 사드 보복, 그러니까 롯데에 대한 사드 보복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소방법 규정 위반을 들어서 뭐 사드 때문에 그런다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마트를 폐쇄해 버립니다. 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은데 중국 공안은 한다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반간첩법을 발효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대외 교류에 있어서 많은 장애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더 국제적으로 많은 교류와 경제 활성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왜 지금과 같이 이러한 강경한 정책들을 취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세에 대한 인식, 한마디로 중국의 국가의 안보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가장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에 대한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국의 어떤 정보 혹은 기밀 탈취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뭐 화웨이라든지 네. 틱톡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규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에 상응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국의 정보 유출을 막겠다. 그것도 법적으로 막으면서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들을 높여나가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 이전에는 중국은 지재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네. 이제 지적 재산권들을 침해하면서 정보들을 가져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중국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기술 발전을 하면서 이제 뭐 지금 현재도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미국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중국도 자체적으로 어떤 중국 지식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런 뭐 지재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호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SBS 베이징 특파원을 한번 연결해서 중국의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 반간첩법 시행으로 과연 중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민들, 주재원들, 관광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영태 특파원 나와 계신가요?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정영태 특파원 고생 많아요. 지금 중국 간 지가 벌써 1년 넘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저도 뭐 중국 특파원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특파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동안도 취재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이 반간첩법 때문에 우리 SBS 특파원들을 포함해서 전체 외신 기자들 분위기도 좋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외신 기자가 현장 취재나 출장을 가면 현지 공안이 이제 즉시 찾아오는 등 제약이 많은데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에는 이 법이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고 거의 모든 언론 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반간첩법과 외신의 취재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경제인들은 어떻습니까? 한중 관계가 냉각되고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 법 시행으로 애로사항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지 고위직들과 접촉을 하고 주요 산업 동향을 체크하는 이런 성격의 기업 활동은 일단 위축될 거라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평소처럼 하더라도 중국 측 인사나 기업이 먼저 몸을 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이 미국계 기업 정보 분석 업체와 글로벌 컨설팅 업체를 잇따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의 타겟은 일단 서방 쪽에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코로나 풀리면서 중국 찾는 한국 관광객들도 좀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좀 늘긴 늘었지만은 일단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8만 7천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아직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반간첩법이 관광객에 특히 초점을 맞춘 건 아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주중 한국 대사관은 국가 안보나 이익 관련 지도, 사진,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유의사항으로 들었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은 물론 시위 현장 주변을 촬영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포교나 야외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백두산이나 단둥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민감 지역 촬영이나 북한 관련 활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홍콩도 코로나로 지난 3년간은 거의 여행을 못 갔는데 그 사이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간 물품을 소지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결된 김에 그것도 좀 물어보죠. 막말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것 없이 네.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중국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가급적 이 일을 다시 거론하지 않으면서 냉각기를 가지려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도 논란 뒤에 공개 일정이 있긴 했지만 중국 인사들을 만난 것이어서 한국을 상대로 한 공개 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싱 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지가 이미 3년 반이나 됐는데 외교가 쪽에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이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질 때쯤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주영 연구원님. 이 중국의 반간첩법, 물론 내국인에게도 많이 적용되겠습니다만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백지 시위 네.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시진핑 정부의 이제 제3연임에 대해서도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의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도 방금 모니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원래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도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실효가 되어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만든 홍콩 보안법 외에 그러니까 홍콩 자체에서 또 홍콩 보안법을 만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지금 가장 논의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기밀이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밀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네. 대한 질문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중국이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정보라는 것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촉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반간첩법이 외국뿐 아니라 중국 내부의 이 정치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 말씀하셨던 이 백지 시위 리포트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아직 있죠? 2022년 11월 중국에서 일어났던 백지 시위 얘기입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경찰에게 유리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시위합니다. 방역복 차림의 경찰은 투명한 방패로 방어 대형을 만들더니 이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들을 줄줄이 연행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전국적인 봉쇄 반대 시위는 광둥성과 산둥성 등에서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시위는 최소 16개 도시로 확산한 상황.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연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검열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백지를 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서도 중국인 유학생 수십 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네, 집회 시위를 촬영해서 유포하는 행위. 이것도 사실은 반간첩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위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 다 해외 정치 조직과 연계된 부분들도 심각하게 이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경우에 그럼 반간첩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정황상으로도 네.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대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인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앞서 정영태 특파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행객들이 과연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공공시설, 중요한 공공시설을 이제 촬영을 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길을 찾기 위해서 GPS 앱을 켜놓고 네. 길을 찾는데 그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의아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헌책이라든지 골동품 같은 이제 구매도 좀 조심을 이게 하셔야 될 정보 것 수집 같습니다. 행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왜 아무래도 이게 그것이 중요한 뭐 유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 일단은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네 번째 같은 경우도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뭐 중국의 고위급 인사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관련된 분들 네.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사교적인 행위도 살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종교 관련된 활동들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교하시려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 포교도 마찬가지고 실은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네. 교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업로드 등 이제 SNS 활동까지도 좀 규제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실예로 이건 한국인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중국인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중인 네. 그 중국 여학생이 일본에 체류하는 그 시기에 SNS에다가 좀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방학이라서 갔을 때 바로 네. 체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SNS에 내가 올리는 어떤 그 내용들도 컨텐츠도 다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은 좀 가장 조심해야 되실 분들은 좀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서 여행을 하고 활동을 하고 중국과 교류를 하는 거에 그것에 상당히 많은 장애가 네. 앞으로 예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SNS를 뭐 참고로 제가 직접 겪은 얘기를 드리면 SNS는 이제 뭐 인별그램 같은 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데 친구와 채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로 치면 중국의 카카오톡이라는 위챗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게 당국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회 같은 민감한 시기에 시진핑이라고 치면 안 갑니다. 서버 자체를 통제해 버리기 때문에 이 공개하는 SNS 말고 친구와 채팅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중국 내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국내 누리꾼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빅브라더 시스템이 완성됐나 보다. 이제 중국은 답이 없다. 안 가는 게 답이다. 출장이고 뭐고 간에 중국은 안 가는 게 상책이다. 중국에 놀러 갔다가 못 올까 봐 겁나는군요. 중국과 서로 오고 가지 말자. 뭐 상당히 좀 극단적인 주장인데 사업상 필요가 있다거나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특히 일반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될 점 간략하게 좀 더 짚어주시고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이 이런 규제를 했다고 해서 네. 정말로 그렇게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안 가고 교류를 하지 않고라고 뭐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좀 매사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네.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다른 그 해외의 기관들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이제 국가 고위급 관료들하고의 약간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하고 네. 예, 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좀 조심을 하자. 일단은 신중하게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차분하게 상황을 먼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주영 인천대 중국학술원 상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